오빠! 지금 죽는 거야? 나 앉아. 앞에 봐. 미쳤나 봐. 아니, 나 앉아. 나. 똑바로 차려. 우리 오늘 중에 갈 수 있을까? 2시간 더 가면 돼.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146개, 147개. 어머님, 저희 내년에는 우편 그냥 사다 먹으면 안 돼요? 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죠? 아, 올해도 수원빌라 많이 오겠지? 떡 좀 짜볼까? 달님, 저희 캐수다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는 꼭 돈벼락 맞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올해는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좀 제발 좀. 예. 모두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유쾌한 날씨 이야기 캐스터! 안녕하세요. 방아찌는 은실토끼 너무 이쁘지 않았었어요? 유독 귀여운 척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추석이라서 그런지 네. 다 의상이 한복이라 너무들 네. 이뻐요. 아까 보니까 막 달 보면서 소원 빌던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내 기억 보니까 어렸을 때 달 보면서 그때 왜 외국산 스포츠 운동화들 네. 많이 했는데 나 그거 사달라고 나이스. 프로 뭐 아도디스 이런 거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달라고 빌었던 생각 나는데 네. 우리 근데 올해 그 보름달에 뜨는 달이 네. 올해 추석에 뜨는 그 달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달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슈퍼문이라고 하죠. 가장 큰 슈퍼문. 달이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1일 날 떴었어요. 맞아요. 그 올해로 두 번째로 큰 달은 추석에 어, 하얗고 동그랗고 예쁘게 뜬답니다. 달이에요? 요즘에 지난주에는 이런 건 꽃이 아니에요. 애교가 많아졌어. 음. 이렇게 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안 나 이제 알았어. 아니 지난주 방송에도 이제 우리 되게 알았어요. 리액션 이상하게 나오고 아니 그러면 그 은실토끼도 볼 수 있는 건가? 큰 달이니까? 좀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방아 찢는 토끼가 맞아요, 같다고 맞아요. 해요. 달에서. 그런데 그렇죠. 뭐 유럽 북부에서는 개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달에서 보는 달 게. 안에 그거를 개처럼 네, 맞아요. 모습으로 또 유럽 남부에서는 여자가 책을 보고 있는 형상으로 봤다고 해요. 굉장히 여자 좋아하시는 또 남미 페루에서는 두꺼비 형상으로 봤다고 두꺼비요?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 각각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네요. 자기들만의 또 네. 문화가 좀 담겨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뭐로 전 상상하시겠어요? 이쁜 여자로 책 읽는 이쁜 여자들. 괜찮네. 유럽 남부. 그러니까요. 올해 그러니까 추석이 네. 가장 사실 38년 만에 가장 빠르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사에서 좀 많이 보셨죠? 네. 작년보다도 2주나 더 빠르다고 해요, 우와. 이번 추석이. 근데 추석 날짜를 그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지 날짜예요. 하지. 절기상하지. 절기하지. 하지 마. 마시옵소서. 근데 잘하네요. 오늘 하필 한복 거야. 네, 잘하시네요. 또 맞춰 입었어 또. 네네. 하지가 네. 그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 해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그 하지잖아요. 근데 그 하지로부터 73일 후가 이제 추석 날인데 네. 올해는 하지가 6월 21일이었다고 해요. 제 생일 전날. 아. 6월 21일이었고요. 그래서 네. 73일 후인 9월 8일이 이제 추석이 온 건데 근데 이때보다 더 빠른 추석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게 9월 계산을 딱 8일보다도?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하지가 언제 1년에 언제로 따라서 틀린 거군요. 그럼 제일 9월 빨리 추석이 올 수 있는 건 언제라고요? 9월 1일. 만약에 제일 늦게 올 수 있는 해는요? 그게 이제 2025년에 10월 6일. 그럼 거의 10년 한 달 뒤에. 정도에.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올해가 38년 만에 빠른 추석이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좀 더 후에 2033년도에도 이제 9월 8일 추석이 빠른 추석이 또 온다고 자, 그럼 이쯤에 제가 하나 알려드려야겠네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넘어가도 뭘 되는데요?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저 싫어요. 넘어가기 전에. 자, 김수현이 전해주는 너의 과거를 알려줘. 추석편입니다. 네. 저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안 궁금해.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궁금할 수 있지만 또 궁금한 분도 있어요. 네. 갑자기 근데 궁금했어요. 사실 유래가 뭐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냐 하면 옛날에는 그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이 되면 어둡고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네. 동물이 어디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또 전쟁을 할 때는 적이 어디서 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었는데 이렇게 보름달이 크게 탁 뜨면 세상도 좀 잘 보이고 맞아. 또 아무래도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서 그 고마움을 위해서 약간 잔치처럼 하기 시작한 게 어떤 이런 추석의 유래라고 해요. 달 밝은 날 그 사이키 조명처럼 조명이 좋으니까 밤늦게 사실 못 노는데 놀 수 있는 날이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너무 이유가 너무 어울리시다. 이유가 과거가 사실 조금 그러네, 묻어나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달 있고 구름 한번 지나가면 사이키처럼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자, 놀기 좋았겠네. 추석하면 어떤 뭐 기억이 떠오르냐면 왜 뭐 예매가 막 시작되면 전날부터 막 줄 쫙 서서 서울역에서 막 그랬던 거밖에 없는데요. 그 보니까 다니는 길이 굉장히 추석 때는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뭐 열몇 기차도 시간씩. 없고 또 버스랑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면서 요즘에 정말 더 심한데 귀성길의 최장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최장 시간이요? 얼마나 가장 긴 시간 귀성길 정체를 겪었을까? 네. 한 어느 정도? 8시간 정도? 8시간? 아니, 10시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10시간이 10시간? 넘죠. 2003년도에 광주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네. 가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한 얼마나 4시간 힘들었을까요?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렇죠. 아닌가요? 5시간 정도 안에?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네. 아직도 생생한데 네. 이제 추석 때 되면은 새 옷 입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 전날 친구랑 네. 로망, 나의 머릿속의 로망. 동대문으로 가서 네. 옷을 사오자. 몇 살 때, 몇 살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 오는 버스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우리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한다고 하고 집에다가는? 동대문 새벽시장 잠깐 갔다 오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신나게 왔죠. 그래서 서울 동대문 가서 신나게 또 정장을 하나 샀어요. 네. 사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추석 연휴 새벽 날인 거예요. 연휴 첫날. 첫날 밤. 버스 터미널로 갔죠. 예매는 네. 안 했어요. 네. 갔는데 글쎄 줄이 몇백 미터가 서 있는 거예요. 밤새 이제 기다리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표구하려고. 표가 있어도 표가 못 가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되니까 또 암표를 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에 관광버스 타고 간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탔는데 글쎄 그때 꼬박 11시간이 걸렸어요. 왜요? 서울에서 군위까지. 뭐 내려다 주고 가서 아니면 그게 막혀서? 너무너무 막혀서 11시간이 걸려서 그때는 사실 중학생이다 보니까 네. 뭐 휴대전화도 없고 네. 삐삐도 그쵸. 없어서 네, 네. 부모님들이 얘 큰일 났다. 네. 얘가 그러니까 엄청 가출을 했구나. 걱정하셨겠다. 네. 가출을 아니 평소에 행실이 아니 어땠으면은 그럴 애가 아닌데 얘가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필 추석 전날에 집 나갔구나. 그래서 집에 갔더니 집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고 네. 언니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있었던 쑥대밭이 그래도 약간 돈이 좀 있는 집인가 봐요. 그러겠네, 그렇겠네요. 추석이라고 옷 사러 동대문까지 올라와 암표도 사. 아, 저 서울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왜 하는 이게 장기간 사실 우리 장시간. 운전하고 오면 사실 되게 졸음 운전이 내가 볼 때 가장 위험하다고 많이 하는데 맞아요. 11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막 운전하려면 맞아요. 그럼 운전하면서 졸음 운전 뭐 쫓는 뭐 이런 사실 노하우 같은 거 쫓는? 없나요? 졸음 쫓는- 제가 졸기 전에 좀 스트레칭을 하면 괜찮겠거니 해서 좀 한 게 있는데 뭐예요? 알려드릴까요? 차 안에서? 네. 차 아, 안에서 이 졸 때? 차는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우리 그것 좀 건데 배워봐요. 다 같이 해봐요. 저는 배울 네. 필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제 잘 우선 배워야겠어.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한 운동에 이렇게 네. 10초, 15초씩 계속 할 수는 없고 네. 그 동작들만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팔을 이렇게 해서 깍지를 낀 다음에 앞으로 쭉 늘려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쇄골에 조금 힘을 주세요. 힘을 주죠. 쇄골에. 약간 내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쭉 해주시고 시원하죠? 시원하다. 근데 목이랑 귀가 너무 붙지 않게 이거 되게 목이랑 힘드네. 어깨가 붙지 않게 어깨가 붙지 않게? 방금 팔 다 삐신 거 맞죠? 멀어지는 느낌으로 내려. 이제 다 삐신 거 맞은 거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옆으로도 이렇게 마이크 때문에 지금 못 마이크 하겠는데 들고 그 옆으로도 이렇게 앞쪽으로? 좀 풀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고개도 조금 돌려주시면은 반대로? 목 운동도 돼요. 여기서 또 이제 목이 많이 결릴 때가 맞아요. 많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좀 웃긴 아, 거북이 목 하듯이 이렇게 당겼다가 뺐다가. 이게 좀 웃긴데 앞에 보면서 우. 여기가 이만큼 접힌다고 네. 생각으로 네. 이렇게 시원해요. 시원하죠. 아, 또 목 여기가 운동하니까- 척추가 네. 하나씩 펴지면서 정말 시원하고. 그 목 운동할 때 생각나는 게 저도 목이 좀 안 좋아서 했었는데 이렇게 올렸다 힘줬다 빼면 그것도 어요 이거 정말- 되게 좋다. 맞아 맞아. 이렇게. 으쓱 으쓱 네. 으쓱.
근데 그거 알아요? 요새는 규경길이 엄청 오래 걸리니까 역규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그렇죠. 그래요. 기성하는. 역기성하는. 요즘에는 또 자식들이 서울에서 객지에서 일하는 자식들이 또 명절 때 내려가는 거 고생한다고 고생한다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직접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 이렇게 또 올라오시고 또 이런 마음을 또 읽어서 KTX에서는 또 30에서 70% 좌석을 남은 좌석을 또 할인해 할인해줘요? 준다고. 끼서. 이야, 그 센스 있다. 아, 요거 잘 알았으면 옷사를 몇 번 오셨을 텐데. 옛날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연휴 끝날 때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니까 네.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네. 한 가족씩 이렇게 해서 모여 이제 맞아요. 사실 가족들이 좀 단촐해졌기 때문에 네. 그 역귀성하는 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추석하면 즐거운 이유가 되게 많지만 네.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이 먹는 음식, 그죠? 맞아요. 먹어야 돼요. 그 추석하면 어떤 음식이 떠올라요? 소면. 부침개. 전 갈비찜. 아니야, 나는 갈비찜. 갈비찜. 아니 난 토란국이 사실은. 근데 항상 토란 좋아하는데 토란국. 평상시는 잘 못 먹게 되는데 맞아요. 추석 때는 꼭 토란국 토란국 먹게 좋아하세요?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음식으로. 국이라고도 하는 것 그죠, 같은데 나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요. 또 토란국도 좋지만 그래도 네. 추석하면 뭐니 사실 송편인데. 송편이죠. 그렇죠. 송편을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던 거예요? 아, 일단 이거는 또 나왔네요. 수희 씨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알려줘. 이번엔 송편편. 야. 사실 이 송편이라는 게 옛날에 노비가 있던 시절에 그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살 한 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나이대로 송편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힘내서 일을 해라 이건데 송편이라는 게 소나무송의 그 떡 원래 병자였어요. 송병이라고 불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말하면 좀 바뀌고 조금 바뀌면서 그쵸, 그쵸. 지방 한 바퀴 도니까 송편이 된 거죠. 네. 떡을 소나무 잎을 넣고 같이 만든다 그래서 그렇죠, 송편이라는 그렇죠. 거죠. 송편이죠. 근데 왜 소나무 잎을 넣는 거예요? 일단 추석 때쯤이 사실 이렇게 좀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음식이 잘 상하기 쉬운데 이걸 넣어서 상하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오래 먹을 수 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소나무 향이 좋잖아요. 약간 그걸 이용한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떡을 찔 때 잘 딱 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걸 방지하려고 까는 것도 있다고 그런 거 해요.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해요. 굉장히 사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송편이 지방마다 좀 만드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다 다른데 강원도에서는 쌀 송편이 아니라 도토리 송편, 감자 송편 이런 걸 만든다고 하고, 네, 전라도에서는 약간 쌉쌀한 맛이 나게 모시 송편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모시 송편이요? 네, 충청도에서는 또 호박 송편을 먹는다고 호박 하고 송편, 저는 맞아.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충청도 분인데 호박 송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평안도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방이다 보니까 좀 조개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리비 모양으로 좀 송편을 빚고 이런다고 해요. 아니 근데 가리비 모양도 가리비 모양이지만 보통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맞아요. 많이 네네. 빚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반달 특별한 모양이요? 이유가 있어요? 반달 모양 하는 게? 그냥 만두도 그렇지만 그게 좀 만두기 편해서 먹는 거 아닐까요? 이쁘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반달 모양으로. 삼국사기를 보면은 네. 그 백제시대 의자왕이 네. 그 동굴에서 궁궐에서 파는 그 거북이 위에 백제는 만월이고 반달은 신라다 이렇게 글이 나왔대요. 그래서 점술가한테 가져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물어봤더니 백제는 만월이기 때문에 이제 기울 것이다. 아. 그리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할 것이다. 더 네. 보름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달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이제 여겨져서 송편도 반달 모양으로 빚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반달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쵸. 꽉 찬 거보다 반달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더 거라는 잘 거죠.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제사상이나 또 잔치상 같은 거 놓는 것도 지방마다 좀 틀리죠. 네, 구미나 다르다고 뭐 하더라고요. 지방마다는 좀 그런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것도 많이 맞아요. 틀리다고 음식이 좀 들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경북에는 돈백이라고 상어 고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차례상이나 뭐 제사상에 올린다고 해요. 경북이요? 경상도 경북 맞아요. 그리고 전라도는 신기한 게 홍어 이런 거 있잖아요. 홍어를 올린대요. 삼합에 나오는 네, 홍어. 홍어. 그리고 뭐 꼬막 이런 거. 해산물. 꼬막 왜냐면 이제 좀 바닷가 쪽이 좀 많다 보니까 이야, 재밌다. 그런 거 좀 한다고 하고 강원도에서는 뭐 감자전, 이게 뭐 메밀 뭐 전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옥돔을 올린대요. 정말이네. 제주도에서만 맛있잖아. 제주도에서만 나는 생선이니까. 네, 그리고 파인애플, 귤, 뭐 이런 걸 올린대요. 칼라봉. 차례상에. 그게 이제 사실 조상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들을 좀 올리는 올리다 거니까. 보니까 그 지역 아이고. 특산품들을 어머 이게 제가 먹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특산품들을 흥분하셨네요.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네. 나중에 제사상에 오르는 네. 음식들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만약에 조상님이 됐다.
저는 그거 좋아요. 돈가스랑 짜장면. 제사상에. 네네. 좀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줘야죠. 우리 광장님은 후손들이 좀 아니 뭘. 난 사실 네. 수현 씨 그러니까 돈가스가 아니고 난 닭가슴살. 맨날 매일 닭가슴살 먹어. 먹으니까. 매일 다이어트 하는 단백질 쉐이크. 나중에 그 저기 막 어린 그 우리 그 조상님을 수현 씨를 위해서는 닭가슴살 올려주고 우리 조상님 수현 씨는 맨날 닭가슴살을 먹었단다. 저 영상 편지 하나 해도 돼요? 네, 해봐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다. 닭가슴살 올리면 작살 난다. 돈가스랑 짜장면이다. 그 우리 명절날 또 일어나는 일들 많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매스컴에서 명절날 이런 얘기들은 가족들한테 서로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꼭 그날 되면 가족들한테 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아니 오랜만에 봐가지고 글쎄 얼굴 붉히고 그러니까. 상처받고 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또 차트가 이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내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자 보세요.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줘.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베스트 5예요. 뭐가 있을까? 그럼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좀 듣기 싫은 얘기. 저는 너무 저를 걱정해주는 멘트가 싫더라고요. 뭐요? 어떤 거? 네, 저 되게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잘 될 거야. 난 힘들지? 행복한데. 저는 될 행복한데 거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연한 네, 얘기.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좋은 날 올 거야. 네, 좋은 날 올 거야. 넌 앞으로 할 수 있어. 저 되게 안 돼. 죽어가는 데처럼. 손잡으면서 네. 그래. 가끔 몇 분은 그래. 이거 대박 알죠? 아니 수현 씨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맞아요. 은실 씨는 뭐 어떤 얘기 듣기 싫어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있냐?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많이 사람이 하지. 있냐? 이제 일한 지 한 4년 차가 되니까 4년 동안 이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는 왠지 결혼 얘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결혼은 언제 하냐? 꼭 있을 것 같죠? 결혼했잖아요. 어. 결혼하면 아기는 언제 갖니? 첫째 낳잖아요. 둘째는 언제 갖니? 그래요. 그게 5위예요. 내가 보니까 자, 5위 볼까요? 자, 5위가 딱 이거예요. 아이는 언제 갔니? 이건 결혼한 둘째는 사람들 그러면 얘기만 해야 되는 몇 명까지 나야지 더 이상 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셋은 나야 되나 봐. 4위 뭘까요? 4위. 짜잔. 연봉은 얼마야? 가장 민감한 얘기인데. 연봉은 얼마야? 정말. 제 연봉을 왜 이렇게 궁금해하실까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그냥 간간히 먹고 살아요. 이렇게. 자, 3위 볼게요. 3위. 너 살쪘다. 지금 민감한 얘기다. 너 살쪘다.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너 보기보다 괜찮다. 뭐 그랬는데 네. 나중에 살쪘다고 막 얘기하면 네. 욱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살쪘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너 살쪘어? 그러면 네 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굉장히 얼굴 좋아졌다.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졌다. 나 건강하거든요. 근데 맞아.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맞아.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얼굴에 때. 기름을 넣는다. 아니 그리고 반대로 제가 우리 캐스터 중에 한 명 드는 거는 반대로 이제 맨날 화면으로 많이 보니까 친척들이? 네, 친척들이 보니까 좀 약간 통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보더니 이것도 상처래요. 보더니 너 생각보다 안 통통하다 이렇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 네, 앞에 생각보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죠. 자, 우리 2위 볼게요. 네. 취직은 되냐? 시험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사실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 정말 많은데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죠. 네. 맞아. 요새 그래서 뭐 사실 직업 갖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취업을 못해서 막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1위는 뭘까요? 네. 저는 아까 약간 뭐라고요? 1위 뭐? 나는 촉이 1위 없어. 결혼이죠, 결혼. 결혼이죠. 그래요. 언제 결혼하냐. 맞아, 빠바밤. 나이가 몇이지? 결혼을 언제 하니? 나이가 몇이니? 좀 시간 지나니까 나이가 몇이니도 안 나오고 너도 이제 꽤 늙었지? 이렇게 어른들이. 그렇겠다. 네. 맞아. 아니, 한계를 넘어가면 아예 안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보면 증후군? 평상시 뭐 네. 증후군 많죠. 근데 맞죠.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아세요? 명절 때 어떤 네. 알죠? 우리 한국말을 아니까. 그 명절에 나타나는 증후군이죠. 명절 후에 네. 이제 아프고 몸이 아프다거나 마음이 맞아요. 아프다거나 이런 거. 일단 뭐 주부님들이 아무래도 좀 요리도 많이 하고 설거지하고 뭐 주방용품 다 준비하고 막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손목이라든지 허리가 아픈 육체적인 어깨. 어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좀 찾아오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혼율이 뭐 명절 후에 엄청 그러니까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혼율 높아지면서 한 지자체에서는 이런 명절 후에 부부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까지 마련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맞아요. 사회 문제론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명절에는 특히 남편분들
들으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아내분들한테 조금 더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뒤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추석이 딱 됐다. 저 제가 다 전 부치고 저 이거 던져갖고 이쪽 받고 막 전 해갖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거 참. 왜요? 아니 정말 네. 이제 시부모님들 앞에서 네. 이렇게 와이프를 극도로 이렇게 챙기면 극진히 챙기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와이프가 와, 기혼자들 벌써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저희 명절 어머니는 좀 잘 때는- 챙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했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와이프가 굉장히 사실 난처한 입장이죠. 왜냐면 내 아들이 나랑 살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그럼. 못 했는데 그쵸. 갑자기 명절날 이렇게 전을 붙이고 던지를 받고 막 해갖고 뒤로 받고 막 그러니까 잡채 너무 잘해. 막 간보고 막. 가는 거 소금 한 스푼, 티스푼. 너무 잘해.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은 이 여성들이 되게 네. 주부들이 되게 사실 힘드니까 네. 이제 민감한데 그럼 또 어떻게 왜 해주세요? 친정하고 또 시댁하고의 갈등 이것도 말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말을 말 해주세요. 한마디. 말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런 거는 원래 남자 쪽에 먼저 오는데 예. 또 친정 때 언제 가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러니까 못 가더라도 아 우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쪽으로 그게 많이 하시려 가장 노력하신다. 슬기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방법 저도 이제 없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네. 좀 느끼는데 이런 부부들도 있대요. 뭐요? 뭐 설이랑 추석이 가장 큰 명절 중에 네네네. 하나 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친정 먼저, 오. 다음 명절에는 시댁 오, 먼저 현명하다, 이렇게 이거. 협의를 네.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네. 게 네. 이제 이번에는 제 날짜에 못 찾아뵈면 남편이 먼저 이제 처갓댁에 전화해서 이러면 센스. 마음이 풀려요. 그 주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네. 우리 집은 언제가 이렇다. 그 얘기가 굉장히 그 머리에 항상 그러면 남아 있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미리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잘 챙겨주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챙겨준 다음에 그때 당일은 내가 못 해주니까 그날 조금만 이해해줘 이렇게 이런 거 어때요? 그런 것도 괜찮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좀 네. 너무나도 속 모르고 그냥 여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내 마음 알아주길 바라는 거. 네네. 그쵸, 그쵸.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여자는. 돼요. 그래서 또 어른들 만나서 이렇게 술 그건 한잔 돼요? 기울이다 보면 잘 몰라요. 이게 남자들이 또. 근데 나는 사실 우리 와이프가 평상시에 나 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난 식구들 많은 데서 일부러 한번 해보려고 내가 뭐 한번 할까요? 그랬거든요. 뭐 설거지 내가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명절 때 한 번 한 적 있어요. 대가족이 모인 그래가지고 데서 나는 사실은 거기서 명절 지금 아유 뭘 평상시처럼 뭘 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감장님이 있는데 또 같이 일하니까 굉장히 그건 좋더라고요. 강자님 명절 증후군에 걸렸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특히 이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올해 명절은 다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이 보름달 같은 이 풍성함과 이 여유로움이 이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개사!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르겠지.